tr 태그가 반복되니까 그 위아래에 반복문을 적용할게요. 그리고 반복문 내에서 td 태그의 각 컬럼을 매핑해주면 됩니다. 오늘의 첫 번째 미션 결과 확인할 차례입니다. 브라우저에서 새로 고침하면 와, 이렇게 첫 번째 미션이 완성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뒤죽박죽 코딩 aka 코딩 처돌이입니다. 노드.js 웹서버 시리즈 네 번째 영상입니다. 처음 웹서버와 웹페이지 만드는 영상 제작할 때만 해도 이렇게 영상이 늘어날 줄 몰랐는데 하나의 영상이 너무 길어져서 두 편으로 만들기도 하고 댓글에서 영감을 받아 강의 영상으로 만들면 좋겠다 하는 컨텐츠들이 생기다 보니 웹서버 시리즈가 점점 더 완성도가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지난 영상에서 끝내지 못한 디자인 작업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예고해드린 대로 오픈소스 UI 라이브러리를 활용할 거고요. 목록 상단에 검색창도 만들어서 검색 기능까지 코딩해 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하죠. 웹사이트를 만들 때 웹디자인에 도움을 주는 여러 오픈소스 UI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한때 많이 사용되었던 jQuery라고 들어보셨거나 사용해보신 분들 있으신가요? 아마 구글 폰트를 사용해보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고요. 이런 종류들이 라이브러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 최대한 쉽게 설명드려 볼게요. 오픈소스 UI 라이브러리는 말 그대로 UI를 좀 더 편하고 트렌디하게 꾸밀 수 있도록 무료로 제공되는 도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는 이런 라이브러리를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 CSS 라이브러리, 리소스형 라이브러리, 그리고 혼합형 프레임워크로 분류해 보았습니다. JS 라이브러리로는 앞서 언급한 jQuery, 알파인.js, 차트.js 등이 있고 CSS 라이브러리에는 테일윈드 CSS, 플로우바이트, 불마 등이 있습니다. 리소스형에는 구글 폰츠, 머티리얼 아이콘스 정도가 유명하고 혼합형에는 부트스트랩과 파운데이션 등이 있습니다. 이 중 오늘 영상에서는 플로우바이트에서 제공하는 템플릿을 적용해 볼 예정입니다. 플로우바이트는 테일윈드 CSS를 기반으로 만든 라이브러리여서 깔끔하고 모던한 디자인이라고 하네요. 테일윈드 CSS 기반이라는 점은 코딩할 때에도 영향을 주는데 플로우바이트 템플릿을 사용할 때에는 테일윈드 CSS와 플로우바이트를 함께 인클루드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자세한 건 이따 코드에서 다시 설명드릴게요. 플로우바이트 사이트 한번 구경해 볼게요. 사이트 주소는 플로우바이트.com이고요. 첫 페이지에서부터 테일윈드 CSS 기반의 컴포넌트라는 문구가 보이네요. 메뉴 보면 독스, 블록스, 피그마, 아이콘 등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공하는 게 엄청 많아 보입니다. 참고로 저는 플로우바이트를 실제 사용해 본 적은 없고 지난 영상에서 만든 테이블표를 좀 더 깔끔하게 디자인 적용해 보려고 트렌디한 라이브러리를 찾다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용한 플로우바이트 템플릿은 코드 리뷰할 때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플로우바이트 사이트에서 하나만 더 설명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퀵스타트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플로우바이트를 사용하려면 npm 명령어로 플로우바이트와 테일윈드 CSS 모듈을 설치한 후 환경 설정하고 빌드에서 사용하거나 CDN을 인클루드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는 좀 더 쉽게 적용해 볼 수 있는 CDN 인클루드하는 방식으로 코딩해 보겠습니다. 이제 소스 코드 보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업비트 원화마켓 목록 가져오는 쿼리가 담긴 노드.js부터 간단히 복습하고 바로 EJS 파일로 넘어갈게요. 노드.js 파일입니다. 지난 영상과 같은 파일이고요. 순서를 한 번 더 짚어본다면 DB 연결하고 3000번 포트로 웹 서비스 실행하고 마켓 서브 페이지 라우팅 함수 선언하는 순이었습니다. 라우팅 함수 안에 있는 마켓 조회 쿼리도 동일한데 EJS 파일 이름을 이번에는 마켓 플로우바이트로 지정했습니다. EJS 파일로 넘어가서 본격적으로 플로우바이트 코드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선 플로우바이트 코드를 적용하기 위해 CDN include하는 코드가 필요합니다. 앞서 살짝 언급했었던 부분이 이건데요. npm 명령어로 설치하는 방법과 CDN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npm 설치 없이 CDN include하는 방법이 바로 이 코드입니다. 아까부터 계속 CDN 하는데 도대체 이 CDN은 무엇이냐? 간단히 설명드려 볼게요. CDN은 컨텐트 딜리버리 네트워크의 약자고요. 플로우바이트처럼 라이브러리를 제공한다는 것은 사전에 정의된 자바스크립트나 CSS 컴포넌트들이 인터넷상 어딘가에 있어야 그걸 가져다 사용할 수 있잖아요. 이때 라이브러리가 중단 없이 언제든지 사용될 수 있도록 여러 군데에 분산해 놓는 방식을 CDN이라고 합니다. 라이브러리를 제공하는 곳은 보통 한 개 서버에 올려놓고 여러분들 이거 가져다 쓰세요 라고 하지 않고 고가용성을 위해 CDN 방식으로 제공하고 있답니다. 다시 코드로 돌아와서 플로우바이트를 사용하기 위한 필수적인 CDN은 지금 화면의 코드와 같고 적용하는 순서가 좀 중요한데 플로우바이트는 테일윈드 CSS 기반이기 때문에 테일윈드 CSS 가져오는 코드를 제일 먼저 쓰고 그 다음으로 플로우바이트 CSS를 가져오면 됩니다.
플로우바이트가 스크립트 파일도 제공하는데 이 스크립트 파일은 바디 태그가 끝나기 바로 전에 써주시면 됩니다. 이제 플로우바이트에서 제공하는 템플릿 코드를 가져다 복붙할 수 있는 준비를 마쳤습니다. 플로우바이트 사이트에서 가져올 소스를 찾아보겠습니다. 블록스 메뉴 들어가면 깔끔하고 세련된 템플릿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중 어드밴스드 테이블스를 클릭했고요. 제일 위에 있는 디폴트 테이블 디자인을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쇼 코드 버튼 누르고 HTML 코드를 카피합니다. EJS 파일로 돌아와서 플로우바이트 코드가 들어갈 영역에 복사한 코드를 붙여넣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저장 후 브라우저에서 확인해 볼게요. Node.js 실행하고 브라우저에서 확인하면 플로우바이트에서 보던 디자인이 이제 우리가 코딩한 웹페이지에서 표시됩니다. 이제는 EJS 파일에 코드를 수정하고 바로 브라우저에서 결과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코딩해 볼 건데요. 참고로 우리가 실행한 Node.js 파일을 수정했을 때에는 콘솔에서 다시 실행해야 수정한 부분이 적용되지만 EJS 템플릿 파일을 수정하면 그냥 브라우저에서 새로 고침만으로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이제 가져온 소스 코드 중에서 불필요한 컴포넌트나 디자인을 제거해 보겠습니다. 검색창은 그대로 두고 액션과 필터 부분만 없앨 거고요. 코드에서 보면 여기가 검색창 영역이니까 이 다음 div 태그 영역이 나머지 부분이겠네요. 과감히 지워볼게요. 그리고 브라우저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브라우저 새로 고침해보면 정확히 제거되었네요. 이어서 하단의 내비게이션 영역도 제거해 보겠습니다. 소스를 맨 아래쪽으로 스크롤해서 보면 내비게이션 태그가 있네요. 이거 없애면 될 것 같은데요. 또 과감히 삭제, 그리고 브라우저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원하는 방향으로 착착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컬럼을 4개만 남기고 나머지는 지울 거고요. 행도 어차피 반복문으로 코딩할 거라서 첫 줄 한 줄만 남기고 다 지워볼 겁니다. 일단 행부터 한 줄로 만들어 볼게요. tbody 태그 안에서 tr 영역을 하나만 두고 나머지는 지우면 되겠죠. 그리고 열을 정리할 건데요. tadd 영역도 4개만 두고 tbody 영역도 4개만 유지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브라우저에서 또 확인해 볼게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남아있어야 할 컴포넌트만 남아있는 모습입니다. 이제 거의 지지선언하셔도 될 듯 합니다. 지금까지 잘 따라오셨어요. 남은 건 헤더를 우리가 원하는 헤더로 문구 바꾸고 반복문만 적용하면 됩니다. 헤더는 그냥 db 컬럼명으로 적어보았고요. 이제 반복문을 적용해볼 차례입니다. 반복문은 직전 예제에서 사용했던 포이치 구문을 그대로 사용할 거고요. 어디가 반복되는지 그 영역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EJS 코드에서는 tr 태그가 반복되니까 그 위아래에 반복문을 적용할게요. 그리고 반복문 내에서 td 태그에 각 컬럼을 매핑해주면 됩니다. 오늘의 첫 번째 미션 결과 확인할 차례입니다. 브라우저에서 새로 고침하면 이렇게 첫 번째 미션이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미션을 코딩할 거고요. 같이 검색 기능을 구현해 보겠습니다. 검색 문자열을 서버 측으로 넘겨주기 위해 폼 태그와 인풋 태그의 수정이 필요합니다. 폼 태그를 찾아서 액션과 메소드 속성을 추가하면 되는데 액션은 폼을 제출했을 때 요청이 전달될 서버 주소를 뜻합니다. 지금은 서치로 지정했으니 검색어가 서치 라우트 함수로 전달됩니다. 그리고 메소드 속성은 요청 방식을 지정하는 건데 여기서는 get을 사용해서 검색어가 주소창의 쿼리 스트링으로 전송되도록 했습니다. 인풋 태그에서는 name 속성을 추가하면 되고 name 속성의 값을 q로 써주게 되면 나중에 서버 측에서 req.query.q 형태로 검색 문자열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보통 Node.js 파일을 먼저 수정하고 그 다음 EJS 파일을 수정했는데 이번에는 EJS 파일부터 수정을 마쳤네요. Node.js에서 서치 라우팅 함수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서치 라우팅 함수 보면 기존 마켓 라우팅 함수와 거의 동일한데 검색을 위한 코드가 약간 가미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EJS에서 검색창에 검색 문자열 입력하면 서버 측에서 그 검색 문자열을 받아와야 처리를 할 수 있겠죠. 그 코드가 첫 줄 코드입니다. 인풋 태그의 name 속성을 q라는 값으로 지정해 주었기 때문에 req.query.q 형태로 검색 문자열을 가져올 수 있고 그걸 q라는 const 변수에 할당했습니다. 이제 q 변수를 사용해서 쿼리에 like 검색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market, korean name, english name 컬럼 중 검색 문자열이 포함되면 검색되도록 쿼리를 수정했고요. PostgreSQL 문법 중 I-like를 쓰면 대소 문자 구별 없이 like 검색을 하게 됩니다. 변수를 쿼리 안에 직접 삽입해도 되지만 SQL 인젝션의 안전한 파라미터 바인딩 방식으로 변수를 삽입시켰습니다. 렌더 함수에서 EJS 파일은 마켓 라우팅 함수에서와 같이 마켓 플로우바이트 파일을 지정했습니다.
이처럼 여러 라우팅 함수에서 동일한 EJS 파일을 지정하는 것이 가능하고 또 반대로 하나의 라우팅 함수에서 분기하여 조건에 맞는 EJS 파일을 지정할 수도 있으니 로직에 따라 적절히 코딩하시면 됩니다. 검색 기능 코딩도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Node.js 파일이 수정되었으므로 이런 경우에는 터미널 창에서 다시 실행해야 된다고 했죠. 기존 웹 서비스를 Ctrl+C키로 중지시킨 후 다시 Node.js 파일 실행시키고 이어 브라우저에서 결과 확인해 보겠습니다. 새로 고침하면 아직 차이는 없어 보이죠? 검색창에 검색어 입력 후 엔터 쳐볼게요. 비트라고 입력해 보겠습니다. 오, 검색되죠? 다른 것도 막 검색해 볼까요? 검색 엄청 잘 됩니다. 오늘은 오픈소스 UI 라이브러리에 대해 알아봤고 그중 플로우바이트를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 실습해 보았습니다. 직접 디자인하지 않고도 오픈소스 UI 라이브러리를 적용하는 것만으로 UI가 한결 보기 좋아졌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Node.js의 세션과 쿠키에 대해 배워보고 세션과 쿠키를 활용한 로그인, 로그아웃 기능도 구현해 보려고 합니다. 사용자 계정 정보를 DB에 넣어두게 되면 DB 실습도 될 거고 오늘 배운 플로우바이트로 디자인도 입혀볼까요? 다음 컨텐츠도 기대되네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뒤죽박죽 코딩, aka 코딩 처돌이었습니다.